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한입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요새는 날씨가 정말 많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비들이 좀 내려주면서 그래도 좀 시원한 바람이 아직까지는 불지 않나 싶은데, 이제 뭐 8월 되면은 정말 더 더워지겠죠?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여름이 주는 싱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워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이제 여름 휴가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지금 뭐 비행기 예약했다, 뭐 바다 보러 간다, 많은 분들이 또 여름 휴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안전하게 또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자리를 지키면서 또 매주 경제 소식을 전해야겠죠. 우리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음, 이 방송을 들으실 때에는 코스피가 만 피가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정말 앞자리가 끝자리처럼 너무나 빠르게 바뀌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4천, 저희가 한 5천 대부터 시작을 했나요, 방송을? 근데 벌써 9천. 그리고 이제 만피가 정말 그냥, 사실 그때는 만피, 코스피 만 포인트 이래서, 에이, 무슨 만 포인트야. 그건 너무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갔기 때문에, 사실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절반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내리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주면서 지수가 올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두 개를 사지 않으신 분들, 다른 걸 샀거나 혹은 코스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너무 힘들다. 아니, 지금 증시가 뭐가 화랑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못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참교육이라고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인기 순위에도 올라와 있어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 참교육이라는 제목에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스포를 자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그 학폭이라는 거를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좀 안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 생활을 하는 이 친구들한테 좀 서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 다 학교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 예민한 시기에, 그렇게 친구들이 필요한 시기에 그런 상처를 주는 거는 저도 좀, 어, 제대로 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참 교육하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교권보호국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당시 그 드라마상 컨셉은 교육부가 이제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선생이 학생을 무시하거나 이런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무너진 걸 제대로 잡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였는데, 음, 여기 이제 주인공이 김무열 씨가 나오거든요. 네, 아주 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시고 시원시원하게 교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뭐 주말 동안 또 심심하신 분들은 이 드라마 한번 보시면서 재미있게 한번 주말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에피타이저 한번 먹어봐야겠죠. 경제 소식 중에 그나마 좀 가볍고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한 그런 이야기들로 매번 에피타이저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에피타이저는 이 탈모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탈모약이 건강보험료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 검토가 적용 중인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 지난해 또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 치료제 공급액이 2,5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보다 400억가량 불어났는데요. 탈모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지난해 300억으로 3년 동안 25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랑 진료비 모두 다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옛날에는 탈모 이 치료를 미용이라고 봤는데 사실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가가 내려간다고 라고 또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또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을 둘러싸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현실화되면 투입되는 재정은 1,000억을 훌쩍 넘길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환자 본인 부담률이 30%일 경우 건보 재정 부담이 1,700억 가량이고 본인 부담률을 50%로 높여 잡더라도 1,200억 가량이 재정 부담으로 추산이 됩니다. 건보 재정이 또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또 탈모 치료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또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도 미루면서 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논의를 시작하는 건 정책적 우선순위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또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탈모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 또 치료하시거나 약을 섭취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또 자율일 수도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 지금 또 한국이 비춰지는 걸로 봤을 때는 탈모를 겪으시면 치료하는 게 혹은 예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사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10명 중에 5분은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 주변으로만 이제 지표를 내려봤을 땐. 그래서 건강보험료 도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한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 재정이 부족한 상태인데 탈모 치료를 지금 먼저 지원할 때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토론회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 내용을 듣기 전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최근에 이제 그 진영 씨였죠. 배우이자 또 예전에 아이돌이셨던
이 남자 배우님 진영 씨와 최유리 씨가 같이 불러서 화제가 됐던 노래였는데 두 분이서 부른 거는 아직 음원으로 발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유리 씨의 원곡 생각을 멈추다 보면만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너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꿈에라도 나올 듯 서성이고 그래 어쩜 우린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고 꾸미지 않은 모습아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멈춘 후 보이는 날은 다 사랑이고 마음이며 그것은 다 자리에 있으니 후 아름다운 날 이런 여유로운 말은 자연스럽게도 멈춰진 생각에 뒤따라오는 사랑이 채워주는 하루야 나는 애써 굳은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며 아직은 멀었구나 사는구나 그래 어쩜 너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인가 그러니 이제 멈춰야 해 그때의 우리는 당연한 사랑이고 마음이며 앞날에 다 있어줄 것이니 후 아름다운 날 이런 여유로운 말은 자연스럽게도 멈춰진 생각에 뒤따라오는 사랑이 채워주는 하루 아직 멀었나 싶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지 난 아무도 모르는 멈춘 생각에 여유를 나누고픈 마음뿐이야 네, 최유리 씨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그 진영 씨랑 부른 게 정말 좋았기 때문에 생각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자분 또 목소리로 듣는 이 노래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야기는 JTBC 관련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월드컵에 지금 필수 인원만 제외하고 복귀해라.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회생 신청을 해놨죠. 회생 신청을 했고 JTBC가 그리고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신문 기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홀딩스, 중앙 P&I, JTBC, 메가박스 중앙, 콘텐트리 중앙의 대표자 신문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재판부에도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이었죠. 6월 12일
JTBC가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이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틀 뒤인 14일에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 중앙 P&I,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고요. 15일에 JTBC도 회생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5개 계열사가 지금 회생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해당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일 걸로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월드컵을 지금 잘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또 씁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JTBC의 또 회생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른 소식이 또 들어오면 제가 또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들어왔던 기사 중에 하나 들려드리고 싶었던 게 애플과 테슬라의 영업 비밀이 또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서 유출이 됐냐? 인도 제조업체 해킹으로 다크웹의 무더기로 유출이 됐는데요. 이 랜섬웨어 그룹인 월드리스크는 애플과 테슬라의 부품 설계, 사양 문제 문서 20만 건을 탈취해서 다크웹에 게시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만 건이 지금 유출이 되었고 총 640GB 분량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이 됐는데요. 이 문서에는 애플의 독점 기밀 정보가 포함이 됐고 테슬라의 영업비밀로 간주가 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폰의 회로 기판 부품 품질 검사 기준이 담긴 문서와 또 타타 일렉트로닉스의 아이폰 조립 공장이 위치한 호수루 관련 폴더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 모델 Y의 부품과 모델 3 세단의 도면으로 보이는 자료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래서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를 받았고 애플은 이번 침해 사고의 조사와 전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아이폰 등 제품 공급망을 인도로 이전하고 재편하려는 애플에는 또 악재로 적용할 전망일 것 같은데요. 타타 일렉트로닉스도 인도 내 아이폰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또 최근에 아이폰 부품 공장 인근에 농지 오염 의혹으로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소식이 굉장한 또 악재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해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 이야기 지금 에피타이저로 한번 여러 가지를 다뤄봤고 저희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메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노래는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무심코 내딛는 걸음에 아파하며 돌아설까 꼭
네,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굉장히 좋죠. 또 어디 연애 프로그램에 이게 나왔었던 노래 같은데요. 굉장히 또 산뜻해지고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노래라서 제가 또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싶냐면요. 요새 정말 가장 강한 거 반도체 같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너무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죠. 뭐 쏠림 현상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기사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그 반도체를 구분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소부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전공정, 후공정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뭐 분류 기준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부장이라고 하는 건 소재, 부품, 장비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를 만든다, 아니면 부품을 만든다, 장비를 만든다 이것처럼 어떤 걸 만드는 회사냐에 따라서 분류한 게 소부장이라고 하고요. 또 전공정, 후공정은 이 단어만 들어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반도체 생산 과정 중에 어디에 쓰이는가 이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회로를 만드는 이 전공정이냐 아니면 그걸 다 하고 나서 칩을 자르고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에 속하냐.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도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익 IPS라는 기업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주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요. 장비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부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소부장 안에 반도체 장비주인 거고 그리고 장비주 중에 이게 전공정, 증착이기 때문에 전공정에 속하는 장비주 그래서 원익 IPS는 전공정 장비주다 혹은 전공정 기업이다. 뭐 장비주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장비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오늘은 전공정 장비주가 강하네요. 네, 오늘은 후공정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재주까지도 이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최근에 아마 많이 들어보신 기업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기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다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소부장부터 좀 다뤄볼까요? 소부장이 굉장히 또 복잡한데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소부장은 그때도 한번 다뤘는데 복습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소부장, 소재는 이제 반도체 재료가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후성, TMC라는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소재를 만드는 또 부품들이고요. 기업들이고요. 어떤 소재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각액이라는 게 있고 과산화수소, 특수가스 이런 게 있는데 소재는 사실 좀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좀 들어봤던 거는 동진세미캠 같고 최근에 좀 올라왔던 후성이 이제 특수가스를 만드는 소재 기업이네요.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역시도 특수가스를 만들고 있고 TEMC 역시나 특수가스입니다. 그래서 후성이라는 최근에 또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기업이 반도체 소재에 속하고 어떤 걸 만드는 회사냐? 바로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기업으로는 동진세미캠이 있다. 근데 동진세미캠은 특수가스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식가객을 다루는 솔브레인도 있고 과산화수소의 한솔케미칼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 그 다음이 뭐죠? 소부장, 부품이 있겠죠. 자, 부품에는 장비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모품들이 있는데요. 부품주로는 지금 어떤 게 있냐? 제일 좀 유명했던 거는 하나 머티리얼즈 같습니다. SIC 링이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 이외에도 원익 QNC, 쿼츠라는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NS텍, FST 이렇게 지금 부품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부품주도 그렇게 많이 들어본 기업들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거는 또 장비에 몰려있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 종목들은 아직은 좀 생소한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 가장 많기도 하고 가장 시세가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증착 장비라는 게 굉장히 많죠. 증착 장비,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까지 정말 요즘 핫한 것들이 전부 다 이 반도체 장비 중에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증착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한 겹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코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벽돌을 쌓는 반도체 칩의 벽돌을 쌓는 과정이다. 그거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쌓고 깎고 쌓고 깎고 증착하고 식각하고 증착하고 식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 아까 보신 것처럼 원익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까지 있었고 이걸 이제 깎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식각 장비로 V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PSK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PSK는 PR 제거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PR이라는 게 아까 보셨던 포토레지스트 그 소재가 있었죠. 포토레지스터를 이제 제거하는 장비인데요. 아까 이 소재를 만드는 기업 중에도 포토레지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포토레지스트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PSK가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깎는, 식각하는 장비인데, 그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사용하는 감광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용 사진 필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웨이퍼 위에 이 반도체 회로를 우리가 그 빛을 쏘기 전 회로의 모양의 빛을 쏘기 전에 빛을 어떻게 쏠지 그려서 스케치를 하듯이 그리는 게 필요한데 그 그릴 때 사용하는 감광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R 자체가 소재 재료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벗겨내는 기업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이 회로를 그리는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소재라는 걸 만드는 기업이고 이걸 또 다 그리고 나서 제거하는 거는 PSK라는 PR 제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엄청 많은데요. CMP 장비, 어닐링 장비, 습식 세정 장비, 검사 장비, 계측 장비, 스크러버까지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지금 이 장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떤 기업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것 많은 것 같아요. 자, 좀 천천히 제가 그래서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CMP 장비. 아직도 지금 장비 이야기하고 있죠. CMP 장비를 만드는 KC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CMP는 화학적 기계 연마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웨이퍼를 아주 평평하게 만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거를 우리가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겠죠. 그럼 왜 울퉁불퉁해졌어? 아까 우리가 봤던 증착하고 식각하고 증착하고 식각하고 이렇게 깎고 쌓고 하는 과정에서 표면이 울퉁불퉁해지죠. 그래서 이 울퉁불퉁해진 거 그대로 지금 공정을 진행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거울처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CMP 공정인데 이 CMP 공정의 기술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 바로 KC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MP 장비를 만드는 KC텍, CMP가 뭐냐? 바로 증착하고 식각하는 과정에서 울퉁불퉁해진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장비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말만 증착 장비, PR 제거 장비 이러지만 우리가 공정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닐링 장비라고 하네요. 어닐링.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열 처리해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쇠를 만들 때 뜨겁게 달군 후에 식히면 더 단단해지거나 원하는 성질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면 웨이퍼 내부의 구조가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이걸 고온으로 처리하면 결정 구조가 안정화되고 전기도 잘 통하고 성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닐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일수록 전기 신호가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어닐링 공정의 정밀도가 중요한데요. 언제 사용이 되냐면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도록 우리가 불순물을 넣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리콘 구조가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닐링으로 복구를 하고요. 또 증착한 후에도 이 방막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메모리 반도체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닐링 장비에 뭐가 있냐? 일단 HPSP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외에도 워닝 IPS도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역시도 지금 열처리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닐링 장비까지 지금 열처리 장비까지 받고 이제 검사 장비가 남아 있겠죠. 검사 장비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이제 검사하는 장비다.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장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살펴본 공정만 해도 엄청나죠. 엄청 복잡한데 이게 증착은 잘 됐는지 식각은 잘 됐고 회로가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는 장비라고 해요. 사실 장비 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살펴보면 오늘 이 방송이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냥 검사 장비는 크게 하나로 묶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틴이라는 기업이 있고 파크 시스템스라는 검사 장비 기업까지도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보장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일맥상통하는 흐름이죠. 소재 중에 지금 뭐 포토레지스트가 있었고 식각액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제거하는 식각 장비도 있었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한 부품도 있었고 특히 장비가 굉장히 지금 복잡했죠. 장비주들이 지금 뜨거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안에는 증착하고 식각하고 세정하는 것까지 있었고 평탄화하는 CMP, 그 다음에 PR, 포토레지스터를 벗겨내는 PR 제거하는 기업, 열 처리하는 어닐링, 마지막으로 불량을 찾는 검사 장비까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소보장 분류 기준을 배운 거고 전공정, 후공정은 이 소보장만 알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지금 들으셨던 거 까먹지 마시고 저희 노래 한 곡만 듣고 다시 되돌아와서는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로스트 스타 듣고 오실게요. Just a boy caught up in dreams and fantasies. Please see me reaching out for someone I can see. Take my hand, let's see where we wake up tomorrow. Best laid plans, sometimes it's just a one-night stand. I'll be damned, Cupid's demanding back his arrow. So let's get drunk on our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oad, searching for meaning.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Who are we? Just a speck of dust within the galaxy. Woe is me if we're not careful, turns into reality. But don't you dare let our best memories bring you sorrow. Yesterday I saw a lion kiss a deer. Turn the page, maybe we'll find a brand new ending. Where we're dancing in our Tuesday. God, tell us the reason get this wasted on the young. It's hunting season and the lambs are on the road, searching for meaning. But are we all lost stars trying to light up the dark? And I saw you out there crying. And I thought I heard you call my name. Yeah, yeah. And
네, 로스트 스타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말 길 잃은 별들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네요. 네, 이제 아름다운 길을 지나서 우리는 어려운 반도체, 아니요, 어렵지 않죠. 제가 오늘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그 반도체 소부장 저희가 다뤄봤는데, 아까 그 분류 기준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로 분류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공정이 있는데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 안에서 기준만 다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공정, 후공정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순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회로를 만드는 과정인 증착, 식각, 세정, 검사까지가 전공정에 포함이 되고요. 이 이후에 칩을 자르고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과정, 그게 이제 후공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뤘던 이제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 이 기준과 전공정, 후공정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정에는 뭐가 있냐? 전공정에는 저희가 아까 다뤘던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증착하는 워닝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제 증착 장비는 거의 외우셨을 것 같은데, 워닝 IPS,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까지가 증착 장비고, 얘네 지금 다 전공정에 속해 있습니다. 전공정 장비주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그 식각하는 거, 감광액, 그다음 어닐링, 그 다음에 검사했던 거, 스크리버까지 전부 전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 우리가 후공정만 배우면은 이제 후공정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에 어떤 것들이 있냐? 다시 또 새로운 개념들이 탄생합니다. 정말 끝이 날 듯 끝이 나지 않는 이 후공정, 반도체의 세계인데, 어떤 것부터 지금 있냐? 바로 본더라는 게 있습니다. 본더는 반도체 칩을 서로 붙이는 장비인데요. 그 HBM이 그 D램을 여러 겹 쌓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게 붙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본더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더가 이제 후공정에 속해 있고, 그 칩을 적충하는 게 저희가 하나 배웠던 게 증착 장비가 있었죠. 그거랑 이제 본더랑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증착 장비, 했던 게 그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혔던 그게 증착이었거든요. 나노미터 수준으로 정말 한 겹 한 겹 하는 거고, 이 본더는 그렇게 한 겹 한 겹 쌓은 완성된 칩 자체를 높이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착이라는 거는 정말 얇은 단위로 칩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퍼를 얇게 쌓는 거고, 그렇게 쌓아진 거 자체 완성품을 또 여러 겹 위로 올리는 게 본더라고 해요. 그래서 공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후공정으로 꼽히고 있고요. 본더에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익 IPS랑 한미 반도체는 다른 거겠죠. 같은 장비주이긴 하지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공정과 후공정을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더까지 살펴봤고, 그 뒤로 리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로우는 본더가 칩을 붙이면
리플로우는 열을 가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D램을 여러 층으로 지금 쌓아놨고 리플로우로 고온으로 가열하면 거기가 녹으면서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전공정에서 봤던 게 어닐링이 있었죠. 그 HPSP가 어닐링 장비, 이 고열을 강해서 성능을 강화시키는 어닐링 장비가 있었는데 후공정에는 리플로우 장비라는 게 있네요. 리플로우는 그 열을 가해서 녹여서 단단하게 쌓는 과정을 뜻하고 PSK 홀딩스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후공정하고 전공정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후공정은 바로 레이저 장비인데요. 완성된 반도체를 자르거나 구멍을 뚫거나 표시를 새기는 장비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수준에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칼이나 드릴로 일반적인 걸로는 절대 이걸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정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걸 절단하거나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는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정밀 가공에 속해 있고 그 본더하고 나서 이제 그 칩들을 자르고 구멍을 뚫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후공정의 레이저 장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테스터 장비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공정 중에 검사 장비 다뤄본 적도 있었죠. 그거랑은 또 뭐가 다른지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공정에 있었던 검사, 이 검사는 잘 만들고 있는지 반도체를 만드는 도중에 좀 검사를 하죠. 증착이 완료가 되고 그 식각이 완료가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하고 나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달려 있는지 여러 가지 두께, 높이 다 괜찮은지 이거를 만드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검사하는 게 검사 장비고 후공정의 테스터 장비는 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완성품이 들어왔는데 얘가 완성품인데 지금 작동을 잘 하는지 이걸 보는 게 테스터 장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 장비에는 YC와 DI, 네오셈, 엑시콘 등이 속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후공정 장비 하나 더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은 핸들러 장비인데 핸들러는 말 그대로 뭐 손으로 뭔가 이렇게 다루는 거겠죠. 핸들하는 거. 그래서 반도체를 테스트 장비에 넣고 빼는 자동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후공정에서 테스터가 검사하려면 반도체를 하나씩 넣어야 되죠. 근데 이걸 사람이 넣으면 느리기도 하고 오류도 많고 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이 장비를 사용해서 이거를 핸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들러가 또 없으면 좋은 테스터가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핸들러도 굉장히 중요한 장비이고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이거 굉장히 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핸들러 장비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전공정, 후공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말 이해가 되시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펴본 전공정, 후공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공정은 우리가 소부장 할 때 다뤘던 장비주들 여러 가지 뭐 증착하고 식각하고 감광객도 제거하고 또 어닐링해서 성능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검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전공정 장비주에 속해 있고 또 후공정에는 그 완성품을 주로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더, 완성품을 쌓고 그 다음에 쌓은 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리플로 열을 가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완성품들을 좀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거나 아니면 구멍을 뚫어서 표시를 하거나 이런 걸 레이저를 통해서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가 필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이오 테크닉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정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테스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었고 이 테스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착착착 컨베이어 벨트처럼 잘 들어가기 위해서 핸들하는 핸들러 장비 이오 테크닉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로 랩 가사를 하나 만들어도 넘쳐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봤고 오늘 어려웠지만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경제 한 입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더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래로는 백예린의 스퀘어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